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의 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삶의 경주 끝에 따뜻한 햇살과 여유로운 휴식이 기다리는 풍경을 그리곤 하죠. 은퇴라는 단어가 한때 우리에게 주었던 낭만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풍경 뒤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칠고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수록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정년까지 성실하게 다녔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3년째 지금 저희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몇 년 뒤 바로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아직 몸이 건강하고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요. 이상하게도 은퇴는 늘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50대의 현실은 통계 자료보다 옆집의 풍문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3세까지 단 한 번의 실직 없이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조기 퇴직, 경력 단절,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혹은 가족의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일터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막연히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50대가 아니라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56세가 된 김상호 씨의 삶입니다. 그는 수도권 외곽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8년간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매년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문제없이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54세였던 김상호 씨는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8천만 원. 그는 이 돈으로 버티며 재취업에 나섰지만 50대 중반의 나이 많은 경력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조차 그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김상호 씨는 경비원,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2년 만에 퇴직금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몇 년이나 남았고 살고 있는 집은 대출금이 남아있어 섣불리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월 13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아내와 둘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상상도 못한 더 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2세의 홀로 된 이은자 씨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사라졌고 아직 대학생인 아이들의 학자금 대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득도 건강도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반찬 배달, 요양보조, 닥치는 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3년이 지나자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소득은 월 100만 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남편이 알아서 다 준비했겠지라고 막연히 믿었던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내 힘으로 버텨야 하는데 제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2억 원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58세 이기훈 시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아파트를 처분해 3억 원을 더해 총 5억 원의 자금으로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결혼자금, 갑작스러운 집수리 비용, 그리고 소득이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까지. 게다가 전원 생활은 생각보다 지루했고 아내는 도시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도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자산은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남짓. 이기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나갈 곳이 훨씬 더 많아지더군요. 이 돈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매일 밤 걱정만 쌓여갑니다. 지금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소득이 0이 되는 순간이며 그 순간부터는 오직 내가 가진 자산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나중 문제로 미뤄두고 오늘의 소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50대가 되고 55세가 되어 갑자기 일자리가 끊기면 그제야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정한 숫자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30년 동안 매월 최소 생활비로 150만 원만 쓴다고 가정해도 총 5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식비, 교통비, 주거비, 각종 공과금 등 단 하나도 줄일 수 없는 필수 비용만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녀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나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은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직장에서의 소득이 끊기기 전, 늦어도 50세 이전까지는 월급 외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월세 수입이든 부업이나 금융소득이든 디지털 기반의 수익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단 하나라도 구축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노후는 언젠가 찾아올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일 당장 시작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 대학만 보내고 나서, 이 빚만 다 갚고 나서, 라는 생각은 미래를 저당 잡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실제로 50대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다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결국 인생 후반 3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은퇴할지, 어디서 살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50대를 흘려보낸다면 그 이후의 삶에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은퇴 후 당신의 남은 30년을 잘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직 50세 이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은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5단계 재설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1단계. 당신의 진짜 은퇴 시점을 마주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가 정해놓은 정년을 자신의 은퇴 시점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50세 이전에 퇴사하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앞당겨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현재 속한 산업의 전망,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대체 가능성 등을 냉정하게 고려하여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당신의 은퇴 시점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2단계. 당신의 자산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 수명을 계산하십시오. 자산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산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엑셀을 켜고 당신의 모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가진 순자산 1억 5천만 원, 예상 퇴직금 5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7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 예상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 5년의 공백기 동안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 자산과 퇴직금만으로는 10년도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무 상태를 숫자로 정확히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은 시작됩니다. 3단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소득이 0인 상태에서 자산만으로는 2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지방 소형주택을 통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거나 안정적인 월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여 매달 이자를 받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디지털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양보조, 학교 안전요원 등 체력과 시간을 고려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가 생명을 구하듯 은퇴 후의 작은 현금 흐름은 당신 노후 전체를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4단계. 집을 자산에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대한민국 50대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즉 집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끊긴 은퇴 후
집은 자산이 아니라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등 끊임없이 돈을 잡아먹는 비용 덩어리로 변합니다. 은퇴 전 자녀가 독립했다면 과감하게 집의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통해 차액을 현금 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현금을 쥐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단계. 돈이 새는 습관부터 막으십시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습관의 리셋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무 설계를 해도 지금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외식, 차량 유지비,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 가입된 보험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안에서만 생활하는 훈련을 통해 소비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자산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50대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남은 30년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라며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52세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버텨낼지 아니면 최소한의 존엄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를 열고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생존이 아닌 삶으로 바꿔줄 마지막 기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평안으로 이끌기를